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세일링 경기 규칙 제2장 보트끼리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규칙 중 비절 일반적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가 다른 보트에 대한 항로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보트가 어디든 무조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절은 이 항로권 보트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들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규칙 14 접촉 피하기와 규칙 15 항로권 획득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14 접촉 피하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보트는 다른 보트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항로권 보트 또는 권리를 가진 자리 또는 마크 자리 이내에 범주하는 보트는 상대방 보트가 킵 클리어하지 않거나 자리 또는 마크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본인이 항로권 보트이거나 자리 또는 마크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로권 보트라고 하더라도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에서 룸이라고 했고 이것이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뱃사람다운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종하는 동안 보트가 제2장과 30일의 규칙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공간을 포함하여 현 상황에 필요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리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대한 또는 마크 자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 보트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만약 항로권 보트나 자리에 대한 또는 마크 자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 보트가 다른 보트와 접촉이 일어난 경우에 그 접촉으로 인해 손상이나 상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면책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접촉이 손상 또는 상해를 일으켰다면 항로권 보트 또는 권리를 가진 보트라 하더라도 벌칙을 받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풍상 범주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흰색 보트가 포트택으로 회색 보트가 스타보드 택으로 범주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택의 규칙 10이 적용되어 포트택 보트가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즉 스타보드 보트가 항로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포트택 보트가 계속 범주하고 있고 스타보드 택 보트는 포트택 보트가 킵 클리어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져서 접촉을 피하기 위해 베어 어웨이를 합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 베어 어웨이를 해야 하는 것이 규칙 14죠. 그리고 프로테스트를 외칩니다. 그러면 P는 규칙 10을 어겼기 때문에 벌칙을 실행해야 합니다. 벌칙은 제자리에서 2바퀴 돌기입니다. 태킹 2번, 자이빙 2번 이어서 해야 하는 거죠. 이 경우 S는 규칙 14를 지킨 것이 됩니다. 자, 같은 상황 다른 사례를 보면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나는 코스로 범주 중이고 그런데 스타보드 택 보트가 포트택 보트가 킵 클리어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져서 피하기 위해 베어 어웨이를 했지만 접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접촉이 발생하고 스타보드 택에서는 프로테스트를 외쳤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접촉으로 인해 상해나 손상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벌칙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접촉으로 상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규칙 10 반대택 그리고 접촉 피하기에 의해 포트택 보트는 벌칙을 이행해야 하고 스타보드 보트의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벌칙을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접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손상이 발생했다면 두 보트 모두 리타이어 해야 합니다. 리타이어는 경기를 중단하는 벌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타보드 택 보트와 포트택 보트가 만나는 이런 코스를 범주할 때는 상대 보트를 향해 스타보드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접촉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트택 보트의 경우 큰 세일에 가려서 또는 다른 이유로 스타보드 택 보트를 늦게 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그리고 안전하게 세일링을 하기 위해 소리 지르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재 바람은 20노트로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보드 택포트는 데드런으로 풍하로 범주 중이고 P는 지금 컨트롤을 잃은 상태로 포트택으로 앞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때 항로권을 갖고 있는 보트인 S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오직 크래시 자이빙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배, S 본인 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크래시 자이브 같은 것뿐이라면 자이빙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접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칙 제일 처음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규칙 15, 항로권 획득에 관련된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일링을 하다가 항로권을 획득한 경우 처음에는 상대 보트에게 킵 클리어할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보트의 행동에 따라 항로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같은 포트택 그리고 오버랩 되어서 풍하로 범주 중입니다. 회색 보트가 윈워드 풍상정이고요.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즉 하얀색 보트가 항로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트택 윈워드였던 회색 풍상정이 자이빙을 하면서 스타보드 택이 됩니다. 그러면 규칙 10에 의해 흰색 보트는 킵 클리어 해야 하고 회색 보트가 항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포트택 보트가 스타보드 택 보트를 킵 클리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규칙 15에 의해 프로테스트를 외칠 수 있고 스타보드 택 보트는 벌칙을 받습니다. 자, 다른 경우도 보겠습니다. 두 보트 모두 포트택으로 풍상 범주 중입니다. 그러다가 회색 보트가 태킹을 하면서 회색 보트가 스타보드가 되었죠. 그래서 포트택 보트는 킵 클리어 하고 있지만 항로권 보트가 킵 클리어할 공간과 시간을 주지 않아서 프로테스트를 외쳤고 스타보드 택 보트, 항로권 보트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회색 보트가 태킹 후 포트택 보트에게 킵 클리어할 공간과 시간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재 옆바람을 맞으며 빔리치 코스로 범주 중입니다. 두 보트는 현재 오버랩 되지 않았고 클리어 어헤드, 클리어 어스턴으로 범주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회색 보트가 현재 항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흰색 보트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풍하 항로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워드 풍상 보트가 킵 클리어 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했는데 두 보트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이 항로권 보트가 상대 보트에게 킵 클리어할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권리를 갖는 보트들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인 접촉 피하기와 항로권 획득과 관련된 규칙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스의 변경과 관련된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링의 또 다른 즐거움 요트레이싱. 감사합니다.